다음은 친환경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희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포시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입니다. 예, 이번 주 친환경 농업 뉴스 전해주시죠. 네, 농장장님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데 친환경 농사에서 제일 힘드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이제 이 벌레하고 병을 네,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좀 완벽하게 못 잡는 거, 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보통 친환경에서 어려운 것들은 모든 화학적인 제품을 가지고 방제를 하거나 어, 벌레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 건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제초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 농사 짓다 보면 손톱 하나 빠지는 거는 우습게 빠진다 할 정도로 이 풀에 대한 그 공포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업 경영은 한국만 힘든 게 아닌가 봅니다. 거대 단위 기계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농업 경영에 따른 비용 문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서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말하던 농업에도 AI 기반 로봇 기술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농협청에 따르면 미국 농부들은 미국 내에서만 약 41톤의 제초제를 사용해 1,200평당 13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딱 약간만입니다. 여기에 제초제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농기구의 화석에너지 사용까지 합치면 농업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단순 분무가 아닌 비행기나 대형 기계를 이용한 방제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움직였다 하면 탄소를 퍼마시는 괴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41톤의 제초제 이거 원액이거든요. 여기에 막 500배 이쯤 탄다고 하면 땅에다가 정말 농약을 퍼 부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한국의 로봇신문과 그레니엄이라는 매체에서는 23년 7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아이젠에서 태양 에너지만으로 작동하는 자율 로봇 플랫폼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젠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여담으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 있는데 이태리의 한 트랙터 회사 창립자가 페라리를 타보고 한계를 느껴서 자신의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면서 만든 회사가 람보르기니라고 하죠. 농기계 기술이 차로 확장된 셈인데 이번 기사는 그와 반대로 자동차와 우주 기술이 농기계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이젠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제초 로봇을 소개했는데요. 이 로봇은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농부들에게 풀 뽑는 시간과 밭을 돌아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 4와트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로봇은 1.5와트만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태양열이나 풍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하루 쓰고도 남는 양의 전기를 만들어낸다고도 하고요. 휴식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고 하루 14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물 기반 데이터를 이용해 풀을 찾아내 제거하며 작물이 재배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진 작물 데이터는 머지않은 시간 안에 훌륭한 재배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이 들으면 눈 돌아갈 기사입니다. 그럼 이 기계 당장 살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가격은 현재 제가 이거 계속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판매가를 올리진 않고 있고 각 지역의 매니저들과 상의하십시오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계가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24년 5년도분은 모두 완판됐대요. 딱 하루 만에. 예. 그래서 오는 4월에 첫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농업의 혁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물에 대한 그 데이터 한 가지를 넣어놔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계속해서 요것들을 촬영해 가면서 자람과 동시에 얘네들이 어떻게 병에 걸리고 어떤 벌레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그 작물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대체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이라는 우리끼리 농담을 했었어요. 풀 뽑는 거 아무도 못 해준다고. 그런데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는 기사고요. 25년 이후 이 회사가 말한 대로 그 장점들이 모두 다 구현돼서 정말 로봇이 풀 다 뽑아주고 우리가 좀 편한 농사가 지을 수 있다면 저도 한 대 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나도 이렇게 농장 조그만 걸 하면서 네. 그거 이제 뭐 여름만 됐다 하면은 이제 뭐 매일 예초기를 미고 사는데 네. 그래도 아차했다 하면은 이제 또 한쪽이 막 이렇게 커지면 기본적으로 그냥 풀을 레이저로 인식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기술까지는 현재도 상용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먹죠. 이 기술이 가장 우리에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레이저로 태워 죽이고 뭐 하는 동안 들어가는 화석 연료들도 문제가 된다고 봤던 건데 이건 태양광을 스스로 등에 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손상할 일도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줘서 농민들이 맨날 밭에 가서 발걸음 소리 듣고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농민들의 데이터거든요. 이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때는 어떤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쌓아간 데이터들이었는데 이제는 AI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일 돌면서 풀 뽑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니까요. 충분히 AI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이면은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소희 사무장님의 친환경 농업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